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2년 1월 1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미국 온라인 스토어에서 일부 제품에 이 도지코인 결제를 도입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미국 온라인 스토어 내 일부 상품에 이 도지코인 결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트위터상에서 도지를 사용해서 테슬라 일부 상품을 구매한 인증글이 속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테슬라 공식 사이트 및 SNS 계정에 도지 결제 관련 공지는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서 도지코인 관련, 테슬라에서 지금 온라인 사이트에서 도지코인 관련 이런 그 코드를 발견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결제에 이제 도지코인이 사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와 이제 희망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걸 또 반영하면서 가격도 단기적으로 10%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흘러가는 흐름들, 도지가 이제 직접적으로 테슬라에서 이렇게 사용이 계속 된다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들 추가적으로 분명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공식화 되는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도지코인을 테슬라에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활용이 될지,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제 도지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지코인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과연 도움을 얼마나 줄 것인지, 요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 민코인에서 새롭게 이제 활용성이 이제 생기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또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발이나 앞으로 활용처가 넓어진다는 건 도지코인에는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가 다 이루어지고 활용성이 넓어진다는 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가격적인 부분들의 상승은 이런 부분이 이제 정식적으로 나와주고 활용도가 계속 높아지는 다면 좀 더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죠. 물론 코인 추천이나 이런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브스에서 올해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포브스가 2022년 블록체인, 암호화폐, 디파이, 그리고 대체불가 토큰인 NFT 관련 10가지 예측을 공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전망을 내놓았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시장 내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의 안전성이 제고되고, 그리고 웹3 기술이 인터넷의 탈중앙화를 주도할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NFT 및 게이밍 기반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멀티체인 업계가 출연을 하고, 이 규제 및 금지법을 통해서 법적 명확성이 이제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형태의 디지털 유로와 이 파일럿 프로젝트로만 이제 존재를 하고, 기관 및 대기업의 암호화폐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오가 새로운 사회 경제적 협력체 방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라고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그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 전망은 이제 10만 달러 정도로, 우리를 1억 이상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망을 하는 부분이라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번 주 발행된 코인보다 이 3,500만 달러 더 많은 코인이 소각되면서 디플레이션에 접근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NFT
NFT 산업이 계속 인기가 치솟으면서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부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이게 최대 200에서 300구에 이르는 이 가스 수수료 폭등이 발생을 했고요. 이 높은 가스 요금으로 인해서 매일 이더가 더 많이 소각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1일 소각량을 보면 지금 17,000이더 정도가 나가는 그 소각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리워드나 팁으로 나가는 이 이더가 더 적죠. 14,000 정도 이제 되니까 14,400, 5,000.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발행량보다 이제 그 소각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완전 디플레이션 현상이고 이것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발행량보다 이 소각량이 더 많아짐으로써 이 이더리움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유통량이 훨씬 더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이더리움의 소각이 계속 이슈화가 됐는데 앞으로도 이 사용량이 계속 늘어난다면 추가적으로도 이렇게 디플레이션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잭도시가 지금 이 잭도시 블록이 이 오픈소스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예전 이름이 이제 스퀘어고요. 그 트위터의 창업자인 그 잭도시가 창업한 이 블록이라는 결제 서비스 회사가 이 오픈형 채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이 새로운 엔지니어링 팀을 고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픈소스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면서 이 구매부터 설치, 유지, 보수, 채굴까지 모든 면에서 채굴이 더 분산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에이직을 만드는 것에 개방적이고 이 다양한 IP 블록, 오픈소스 마이너 펌웨어 그리고 다른 시스템 소프트웨어 제품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라고 트윗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 블록에서 이렇게 이제 이 비트코인 마이닝까지 관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의도는 실제적으로 마이닝이 원래 이제 중국 채굴업자들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전 세계적으로 좀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야지 안전도가 이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는 거고, 원래 중국에서 채굴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중국 채굴 금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중국 채굴자들이 그 비율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 분산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자와 컨센서스가 이 암호화폐, 이 디지털 화폐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휴를 맺는다라는 소식입니다. CBDC 관련해서 이 결제 대기업인 이 비자와 그리고 컨센서스가 이제 손을 잡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비자와 컨센서스의 새로운 CBDC 관련 기술은 기존의 결제 인프라에도 접속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일반 기업은 CBDC와 결합된 결제 카드 발급과 디지털 지갑 인증을 위한 인프라를 통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CBDC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 디지털화된 통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앞으로 CBDC는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준비를 하고 이제 결제 솔루션으로서 비자가 계속 그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이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관련 소식인데요.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우는 또 하나의 모든 그 레이어 1들을 대부분 이더리움 킬러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이 니어 프로토콜이 이 대규모 투자 유치에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니어 프로토콜의 핵심 암호화폐 토큰 니어가 있는데요. 이것에 지금 투자를 한 게 1억 5천만 달러를 신규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유망한 이더리움 킬러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면서 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여러 개의 상호 연결 체인으로 분할할 수 있는 기술인 이 샤딩의 개념을 개척한 니어 프로토콜이 이 디파이 생태계 출시를 앞두고 이 자금 조달 라운드에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발표로 니어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금 조달 라운드에 투자사가 누가 있냐 보면 보시면 3RO 캐피털이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캐피탈, 그리고 안데르센 호로이츠,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 엠버 그룹 등 이 주요 암호화폐 투자사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근 니어 재단은 8억 달러의 디파이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고, 이번에 유치된 투자 금액 중 3억 달러는 니어의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니어가 상승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디파이에서 앞으로 어떤 그 효과를 발휘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니어 프로토콜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니어 프로토콜에 관한 것만은 아니고, 과거에 이제 이 개발자들, 이 풀타임 개발자들이 얼마나 이제 빨리 늘어나고 있느냐에 대한 수치인데요. 과거에 테라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풀타임 이 디벨로퍼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늘어나는 숫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솔라나가 그 뒤로 이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도 이 시총 순위에서는 좀 밀리는데, 이 안에서 이 개발자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라도 이렇게 급증을 하는 와중에 가격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작년 하반기에 이제 보여줬잖아요. 비트코인이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른 이제 팬텀이나 아발란체, 그리고 폴리곤, 뭐 이런 유망한 또 레이어 1, 2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에 관련된 소식인데, 마인크래프트가 그 NFT 적용으로 P2E를 실현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메타버스 게임이죠. 이 마인크래프트가 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게이민이 오늘 2월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마인크래프트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를 도입하고 P2E의 세계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2E 2.0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게이민이 발행한 GMRX 토큰을 발행하고 이 보상을 게임 내 자산을 획득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한 이런 게임들에도 앞으로 이제 NFT 같은, 그리고 P2E 방식이 계속 기존 게임에 이제 적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이 기존 게임으로서는 이제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많은 게임들이 이렇게 P2E 방식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